안녕하세요. 박종훈 변호사입니다.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해져야 되는 몇 가지 내용 중에 양육비 부분이 있습니다. 양육비는 비양육자, 즉 아이들을 실제로 키우지 않는 쪽에서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쪽에 지급하게 되는 비용 내지는 아이들이 어떠한 성장,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건데, 그런데 이 양육비는 사실 아이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지 이 생활비의 개념과 다르다 보니까 재판 과정 중에서 좀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받아서 이 생활비를 살았었는데, 물론 그 생활비에는 아이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겠죠.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뭐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 내지는 상대방에서 주겠다고 하는 비용 뭐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무슨 말을 하나요? 이 돈 갖고는 못 살아. 이 돈 갖고는 아이를 못 키워.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세요. 그러나 이거는 이 양육비와 생활비는 좀 다른 개념이고, 즉 만약에 아빠인 제가 혼자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, 실제 양육을 하는 아빠 입장에서도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만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와 생활비의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고,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양육비가 내가 좀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고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왜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, 자, 법원에서는 원고 피고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?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소득을 놓고 또 뭐 거기에 가산 감산 요소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부동산이 좀 있다, 아니면 직업이 좋다, 또 도시에서 생활한다, 뭐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좀 높이고요, 반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추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17년에 공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. 가장 최근 게. 이 2017년도에 공표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2021년 오늘에도 정확하게 맞지 않을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었고, 더군다나 요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?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즉 거주 환경이나 이런 양육 환경들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21년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초안을 작성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통해서 상황에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,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양육비 산정 기준 개정안의 초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준으로는 엄마 아빠의 소득이 뭐 2천만 원이 되든 3천만 원이 되든 9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했었는데, 이제 개정안에서는 900에서 999만 원, 1000만 원에서 1199만 원, 그리고 1200만 원 이상,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하게 되었고, 또 두 번째로 과거에는 자녀의 나이 구간, 이 나이 구간을 만 6세에서 만 11세 이하로 되어 있던 부분을 만 6세 이상, 만 8세 이하, 만 9세 이상, 만 11세 이하로 나누면서 이혼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 사회적인 여건들을 좀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제 11월에 공청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고 하는데요.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어떤 하나의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혼하시게 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니잖아요. 이혼하는 과정에서 비양육자 입장에서도 상대방 배우자와의 어떠한 감정 부분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 지급하는 이 비용이 아이를 위해서 소요되는 양육비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고, 반대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을 좀 감안해서 원만하게 이 양육비가 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